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가중되고 있는데 당장 내일과 20일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제 강서구청 재보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가고 그렇죠. 있어요. 일단은 이 선거의 이 원인 자체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초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민심의 회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이거는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네. 하는 차원에서는 혁신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자라는 그런 기류가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를 아주 뭐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계속 하니까 네. 재판은 계속 많아지겠죠. 하지만 재판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 당무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전체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나 우려하는 것은 없다. 다만 지금 어떻게 혁신을 해서 정말 민심의 회초리 속에서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아니면 국민들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정권 심판을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당인가라는 걸 보여줄 차례거든요. 그 고민이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대표는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당장 당무 복귀는 힘들고 이번 주 내로 좀 복귀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돌아오게 되면 산적한 과제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당내 뭐 비명계, 뭐 이런 봉합, 갈등 봉합도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갈등 봉합은 10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에 선거 지원 유세에 와서 네. 당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자라는 말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선언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말과 행동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와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당 분위기를 전달하자면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지난 가결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네. 서서히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작은 차이로 수습을 하자라는 게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뭐 밖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설마 뭐 가만두겠어? 뭐 지금은 가만두겠지만 나중에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순간 민심의 해초리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럴 일은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체포동의안 가결표든지 의원들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나와야 뭐 일단 선결 과제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뭐 입장 밝히실까요? 어떠실까요? 입장 밝히시겠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에 대해서 뭐 비난과 비판, 그다음에 징계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으로 가야만 민심에 부합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만 어떤 정권 심판을 이뤄내지 않겠냐라는 네. 어떤 그런 기조의 톤이 나가지, 어떻게 꼭 집어서 하는 자체도요. 그게 또 의외로 돌려서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 대변인.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상대 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크단 말이죠. 갈등 봉합 상황.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싶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그런데 잘 보면은 뭐 수석 최고위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외상감 얘기도 했고요. 네. 당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공천 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지금 분위기상 가결 투표를 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색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아예 한 명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에 있느냐.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을 갖고 있는 민주당, 또 그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그렇게 본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서영주 대변인 말대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실 말씀. 예.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한 명을 징계하나 모두를 색출해서 징계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한 대로 그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강성 지지층의 어떤 말하자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두 명을 대표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통합 메시지가. 음.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홍익표 원내대표나 정청래 최고가 얘기했던 뭐 외상값 발언이나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 것들은 당시에는 그랬고요. 최근에 아시잖아요. 정청래 최고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고 했더니 내가 언제 외상값 얘기했냐라고 할 정도로 딱 잡아떼는 시집인 떼는 상황을 보면 네.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서영주 대변인 말을 듣는지 조언을 듣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였던 송갑석 의원 자리가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나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있고요. 언론 보도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청 그러니까 중원의 충청권의 여성, 네. 그다음에 뭐 비호남, 호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친명계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송갑석 당시 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비명 쪽이라고 봤을 땐 그 균형추를 맞추려면 네. 지역 안배를 해서 충청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예 친명 쪽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략 윤곽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크게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인선이 마무리된 것 같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서요.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인석 대변인. 네. 좀 뼈아픈 예.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예, 완전히 이 양당의 이 처지가 반대로 됐어요. 퍼센트 차이는 똑같은데 우위에 있는 당과 열세 있는 당이 바뀌었다. 엄중하게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대처하는 모습도 그렇게 빠르게 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또 그런 질책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약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텐데 그 첫 시작점이 오늘의 인선 발표였으니까 국민들께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또 바꾸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하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짧게 해보시겠습니까? 짧게 할까요? 이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니나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10월에 지금 보면은 38, 33이잖아요. 네. 저희가 4개월 전으로 가보시면 압니다. 거의 이렇게 X자가 됐잖아요.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월부터 골든크로스 기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게 이제 강서구청의 선거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저 기점이 보면 이념 얘기를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념. 경제보다 이념이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독주를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8월의 시점이 10월에 격차를 한 것이지 이게 갑자기 10월에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여론조사 추이가요. 결국에는 강서구청의 선거 이런 참패의 요인은 8월에 무엇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팁을 주시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네. 과연 그럼 12월쯤엔 어떻게 될까? 저희가 잘해서 제가 똑같은 설명을 민주당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